와, 유폰 모임? 와, 개 신기하네 이거. 불 뭐냐? 이거 삼성페이도 됨? 아, 이거 좀 신기하긴 이거 하다. 너무 비싸면은 차라리 아이폰이나 갤럭시 사는 거 같잖아. 이거 완전 반종이야 반종. 와 이거 무슨 폰?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지난번 테크충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 나싱에서 새롭게 나온 나싱폰 2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기회가 되면 사용해보고 한 달 후기를 남겨드린다고 했는데 그 날이 이제 왔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사용해본 건 아니고 저희 PD님이 관심 있어 하셔서 이제 한 달 정도 사용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덕후의 입장이 아닌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일단 핸드폰 다 꺼내 놓으시고요. 핸드폰 다 꺼내 놓으시고요.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PD님께서 안드로이드만 아주 주구장창 써왔었고, 작년에 한번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폰 13 미니를 제가 한 대 사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나싱으로 바꿔서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신 거죠? 요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신제품이 나와도 그렇게 땡기는 신기능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기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첫인상부터 엄청 좀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이폰 13 미니를 바꿨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꾸준히 한 번씩 물어봤거든요. 만족하시냐고. 그 안드로이드를 오랫동안 썼던 거를 잊지 못하셔서인지 조금씩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여러가지 폰을 언박싱 했지만 나싱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 요걸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언박싱 이후로 지금 한 4주 5주 됐나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한 상태입니다. 또 나싱에 대한 변화가 저희 언박싱하고 조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언박싱을 할 때 거의 한 80만원 후반대, 100만원 초반대라서 약간은 가격이 애매하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8기가 램, 128기가 조합으로 69만 9천원에 자급제로 팔더라고요. 뭐 램이 아쉽긴 하지만 갤럭시도 요즘 8기가 넣고 하니까 좀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소감.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를 여러 가지 써봤지만 제일 최근에 썼던 안드로이드 기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S20FE, 그 다음으로 써보는 안드로이드 폰이 요건데,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그리워했던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갤럭시의 편의 기능이 아니었나. OS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의 순정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니까 한국에서 쓰기에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갤럭시를 쓸 때 편하게 느끼실 뭐 삼성페이 같은 것도 얘는 구글페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뭐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점점 쓰고 있었는데 좀 편해지려는 찰나에 또 얘를 쓰니까 또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얘를 느껴보니까 원 UI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갤럭시에서.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죠. 맞아요. 근데 순정에서 오는 장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정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해봤자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거는 그냥 UI 단에서 빠릿빠릿함? 그냥 깔끔한 디자인? 그 정도 이상은 솔직히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미니를 쓰셨을 때 불만족한 게 망원 카메라가 S20FE는 있는데 얘는 없어서 좀 불만족하다고 이제 좀 많이 말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안드로이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싱 폰을 쓰면서 카메라는 어떠셨어요? 지금 네.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3 미니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이하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각이랑 초광각이랑 둘 다 이제 5천만 화소 네.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 스펙으로만 보자면 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폰 미니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셨다. 비슷은 해요. 비슷. 한데 비슷해요? 특정 상황에서 아이폰 13 미니보다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다. 아이폰 13 미니는 2년 전 기기이고 지금 그래도 얘는 최신 기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하드웨어 스펙도 중요하지만 후보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갤럭시도 보면 센서가 동일한데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ISP가 바뀌면서 사진에 대한 기조가 좀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나. 동영상도 4K 60프레임 찍어 보셨어요? 네, 얘도 네.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얘가 동영상을 찍을 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뒷면 LED는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여기 요렇게 이게 일반 미러리스나 사진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통 이제 동영상에 특화된 카메라들이 이런 이제 탈리 램프가 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끌 수도 있나요? 꺼볼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동영상을 너무 찍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세워놓고 제 자신을 네. 화면으로 찍거나 할 때 녹화 중이고 이런 거 표시가 되니까 직업적으로 이 탈리램프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깐지 그게 아하. 컸다. 분명히 이게 끄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녹화 표시는 끌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나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후면이 되게 특이하니까 일부러 켜놓고 쓸 것 같기도 해요. 난 이런 것도 된다? 네. 보여주는 용도.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냥 기능들은 거의 안드로이드, 아이폰과 크게 UI적으로 사용하면서 막 더 편했다라거나 더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라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제가 느끼기엔 전혀 없었고 이제 네. 부가적인 기능들이라고 해도 뭐 접사 모드, 타임랩스, 파노라마 이런 보급형 기기들에 그냥 좀 같이 가능한? 있는 그런 기능들. 구글 렌즈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PD님이 사용하시면서 아이폰과 나싱폰 2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진을 이제 좀 찍어서 지금 갖고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 첫 번째 사진 여기서는 채도가 나싱폰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후보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기 밑 중간에 뒤에 사람 있잖아요. 네. 다리를 보면 뭔가 쉐입이 되게 진하면서 후보정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림자도 되게 진해 보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저런 게 후보정에서 좀 강하게 먹었을 때 그런 좀 특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뒤에 건물 보면 건물에도 샤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명료도가 조금 높아 보이죠. 네.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뒤에 있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거는 훨씬 더 이제 뭔가 비비디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저는 이 사진에서는 아이폰 색감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사실 보기 편한 색감은 아이폰이 좀 더 보기 편한 색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나싱으로 찍은 폰이 색온도가 조금 낮게,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색감으로 나오고 네. 건물 벽 같은 것도 나싱이 조금 더 텍스처가 느껴지게 찍힌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의외로 이 사진은 또 아이폰의 이제 하늘 풍경을 보면 여기서 더 진하게 표현하는 그 HDR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좋다고 네, 느껴지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신 제가 아까 이제 하나, 둘, 셋 그리고 몇 가지의 사진을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아이폰이 손떨방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나싱이 이게 확대 보면 조금씩 다 흔들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거의 일관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때까지 저희가 봤던 사진 중에서 뭐 한두 개만 그러면은 이건 사진 찍을 때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구나 싶은데 대체로 조금 약간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아이폰은 OIS 손떨방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고 나싱은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 보니까 노하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휴먼 이슈일 수도 있고 제가 손을 좀 떨기는 하는데. 맞아요. 저희 PD님이 약간 손을 조금 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사진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HDR은 아이폰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거는 정보를 표현할 때 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랑 비슷했어요? 실제 눈으로 보는 거는 아이폰이 더 가까웠어. 근데 지금 이 사진 자체가 보면 되게 기계에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이 나온 사진이에요. 지금 잘 보면은 이 정부 주변으로 줄무늬 같은 게 조금 보이고요. 아 맞네. 이 부분 이제 확대해 보면은 네. 얘가 후보정하다가 뭔가 오류가 난 것처럼 일부분만 되게 블러가 엄청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후보정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이폰으로도 사진을 찍잖아요. 찍자마자 움직이면 거의 뒷부분만 남겨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맞아요. 그게 후보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셔터를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을 해서 후보정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뭐 느낄 수 있다 정도인데 아무튼 저건 나싱에서는 좀 후보정의 오류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플리커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균일하게 전구가 다 켜져 있는 것 같이 나왔는데 나싱은 이 뒷부분은 전구가 이제 꺼진 게 보이죠. 맞네요. 이게 몇 번 찍어봤는데 네. 아이폰이라고 이 플리커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같은 횟수를 찍었을 때 나싱이 조금 더 빈번하게 나온다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야간 사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싱으로 찍은 사진인데 싹 다 나싱이에요? 네. 근데 야간 사진도 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들에 비견할 바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볼만한 수준이었다. 대신 지금 자전거 나온 사진 이런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은 괜찮은데 멀리 있는 사진들은 확대해서 보면 다 좀 흐릿흐릿하게 왼쪽이 야간 모드를 켜고 찍은 거고 네. 오른쪽이 야간 모드를 끄고 일반 상태로 찍은 건데 네. 일반이 더 환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초점이 잘 맞은 건 야간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예요. 네, 초점 같은 경우는 제 예상인데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드 찍을 때보다 네, 빛을 네.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찍으니까 네, 거기서 네. 좀 선명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약간 일반 모드로 찍은 거는 좀 그림 같은 느낌도 많이 있네요. 후보정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야간에서는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언박싱 하고 나서 보니까 나싱이 계속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카메라 관련 업데이트가 또 많은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잘 챙겨준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나싱 폰으로 특이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픽셀 비닝으로 막 5천만 나와서 4,800만 하더라도 1,200만으로 찍잖아요. 그리고 고화소 모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찍었을 때 나싱은 또 특이하게 두 화질 차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디스플레이 품질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가격도 가격이고 하드웨어 스펙만 보자면 좀 좋아요. 6.7인치
15인치의 HDR10 플러스도 지원하고 LTPO로 사용한 OLED이기 때문에 뭐 120Hz 가변으로 모두 가능했잖아요. 네. 대신 삼성이나 LG나 BOE 같은 패널이 아니라 비전옥스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쓰는 패널은 아니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나싱폰 1에서 비전옥스를 쓰면서 좀 품질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저는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본 경험이 어땠냐. 사실 뭐 플래그십에 엄청 견줄 만한 그런 화질은 아니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품질이다 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때 있었던 막 녹조나 뭐 그런 현상도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불편함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S20FE를 네. 120Hz를 안 썼다고 네, 맞아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가변으로 안 쓰고 그냥 완전 120Hz로 놓고 계속 네. 썼거든요. 그렇게 썼을 때도 뭐 문제 없이 그냥 일반 플래그십처럼 부드러움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폰 13 미니는 120Hz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아이폰 13 미니에서 얘를 썼을 때 120Hz가 좀 많이 체감이 되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폰을 사용하면서 120Hz 제일 크게 느낄 때가 UI에서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그게 아이폰 쓸 때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체감이 되셨다. 네,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이폰이 애니메이션이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60이랑 120Hz는 좀 많이 차이를 실제로도 느끼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밝기는 적당했나요? 네, 밝기 같은 경우도 나싱 폰2랑 비슷한 가격대의 폰들은 다들 밝지 않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보급형이랑 플래그십 딱 사이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미니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미니보다는 밝죠. 아 미니보다 더 밝다고 네.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다들 휴대폰 쓸 때 자동 밝기 켜두고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저도 그냥 켜고 썼는데 얘가 지금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발동 조건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밝기가 갑자기 급변하면 최저 밝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네. 다시 적정 밝기까지 자동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 어두워지게 된다면 어두워진 정도까지만 어두워져야 되는데 네, 최저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맞아요. 아하, 그거는 뭐 아직까지 이제 나싱이 이제 두 번째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싱 디자인을 쓰면서 좀 크게 체감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얘가 다른 핸드폰보다 특히 후면이 투명한 유리이면서 LED가 큰 특징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폰을 봤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보통 만날 때 폰을 이렇게 안 들고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 뒷면부터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뭐야? 이 폰 신기하다고 그러면은 이거 나싱이야 딱 보여주고 이렇게 라이트 한번 딱 켜주고 이러면은 다들 우와 하고 그렇게 한 30초 정도 어그로 끌고 나면 다들 관심 별로 안 가지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거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장 가면은 사진 찍을 때 그 불 켜달라 하잖아요. 이거면은 완전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회의할 때 맨날 PD님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데 뭔가 알림이 오거나 하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뭐야?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 플립 투 글리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지금 켜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빛이 쫙 나오면서 자동으로 무브 모드로 바뀌면서 우리는 여기로 알림을 보여주겠다 그런 모드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앱마다 커스텀이 가능한가요? 이 불이 켜져 있게 할 앱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켜지는 게 카톡, 여기가 전화, 부재중, 여기가 문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커스텀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네요. 네. 그리고 투명 유리는 어땠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무선 충전 때문에 후면이 다 유리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폰들이랑 요 소재의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요즘 폰들 좀 매트하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솜 같은 걸 갖다 대면은 이렇게 딱 붙는 느낌? 또 여기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2.5D 글라스처럼 네. 이렇게 딱 구면져 있어서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근데 네. 여기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착착 붙는데 이런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좀 매끄러워서 그런가 자꾸 혼자 움직여서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김밥 천국 가면 국그릇 국그릇 물기 있으면 자동으로 흘러내리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 폰을 쓰면서 좀 불편했던 게 지금 다른 폰들에 비해서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이 좀 많이 낮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폰을 잡았을 때 무게 중심이 이쯤이다 하면 무게 중심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볼륨 밑에 버튼이 자꾸 이렇게 같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혀가지고 진짜 앨범에 보면 스크린샷이 엄청 쌓여있어요. 결국에 측면 버튼의 위치가 다른 폰에 비해서는 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용하면서 다른 편의 기능도 있었나요? 일단은 중급기답지 않게 영무선 충전 기능. 요게 갤럭시는 찾아보니까 플래그십 말고 중급기나 보급기는 안 넣어주는 기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들어가 있었고 나싱도 이제 앞으로 나싱 CEO의 이제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네. 나싱 생태계를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나싱 폰에도 이런 영무선 충전 기능을 넣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언박싱을 하고 나니까 얘가 나싱폰 1에서는 초음파였는데 이번에 광학식으로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것을 쓰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나요? 네, 그렇죠. 대표님이나 이제 이런 다한증, 아, 맞아요. 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광학식을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무조건 초음파가 좋아요. 손에 땀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더더욱 페이스 아이디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페이스 아이디도 마스크를 쓰면 잘 안 되다 보니 코로나 시국에서는 좀 별로였지만 저는 사실 페이스 아이디가 너무 좋다. 다한증인 사람에게는. 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간단히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언박싱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보니까 크게 막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의 경험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폰 13 미니에서 안드로이드를 갈망해서 나싱폰 2를 한 달가량 썼는데 다시 이제 아이폰을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쓸 거예요?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아니 원래 안드로이드를 엄청 오래 쓰시고 아이폰은 그냥 한번 그게 맥북을 쓰시다 보니까 그 생태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안드로이드 골수인데도 그냥 갈아탄 거였잖아요. 네. 게다가 제가 자주 물어봤을 때도 안드로이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아이폰의 편리함을 느꼈다. 뭐 맥 스튜디오, 네, 뭐 네. 맥북도 썼다가 파일 이동 이런 것들 편리함. 애플 기기끼리 연동성을 너무 크게 느껴서 그게 1차적으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 나온 안드로이드 폰들이 작은 폰들이 좀 없잖아요. 네. 제가 손에 13 미니가 딱 맞더라고요. 이제 미니를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셨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나싱폰 2에 망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었다면 나싱으로 쓰셨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좀 고민 없이 갔을 것 같은데 제가 13 미니로 바꾸고 카메라가 좀 아쉬워서 카메라 하나 더 사버리는 바람에 아 그래서 이제 메인 카메라가 있고 어차피 핸드폰은 서브로만 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어버린. 그럼 만약에 나싱폰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드린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 사용기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폰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첫인상도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게 한국에서는 갤럭시가 쓰기 편하다. 한국에 최적화된 편의 기능들 그런 게 있어서 편한 거지 같은 안드로이드고 무작정 이쁘다고 쓸 폰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뭐 이제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쓸만하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뭐 AS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맞아요. 프로세서나 카메라 성능도 뭐 비슷한 가격대의 갤럭시보다 뭐 더 뛰어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부족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남에게 추천할 때는 갤럭시가 더 좋다라고 이해하면은 되겠죠? 맞습니다. 딱 그런 거. 궁금한 거 하나. 네. 그 안드로이드로 이제 가면서 통화 녹음이 다시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 폰 같은 경우도 통화 녹음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남잖아요, 기록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통화 중간에 통화 녹음을 수동으로 일일이 켜줘야 되고 네. 켜는 순간 상대방한테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더라고요. 아하.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나싱폰 요게 평범한 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용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PD님이 써보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렸고요. 만약 나싱폰을 구입하실 분들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뭐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D님 벌써 아이폰 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희 그때 샤오미 리뷰한 거잖아요. 이게 더 만족스러워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맥세이프 때문에? 훨씬 편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이폰의 편리함이 맥세이프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맥세이프를 별로 안 쓸 줄 알았는데 한번 무조건 써보니까 쓰죠. 무조건 이거만 쓰죠. 네, 케이블 연결 안 하죠. 그쵸.